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지난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이 담긴 USB를 조선일보 기자한테 전달하고 이거를 대통령실에 이제 전달을 해달라. 명 씨는 지난해 10월 무렵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건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는 통화 녹음을 확보한 건 맞지만 명 씨가 동의하지 않아 보도를 안 했고 대통령실에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기자는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씨와의 통화에서 USB를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USB를 갖고 있는 것을 용산도 알고 있었다며 명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얘네야말로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육성을 공개한 주 씨는 녹음 시점은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통화 녹음을 확보한 걸 알고 김 여사가 화를 낸 거란 주장도 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사의 그 녹취가 공개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 네 분의 어떤 얘기를 저는 한번 그냥 듣고 이걸로써 싶습니다. 확실한 게 뭐냐면요. 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목적은 보수 괴멸이었다. 왜냐면 이분들이 하는 걸 보세요. 모든 구호가 민주당에서 한 20년 동안 하려다 못한 것들이에요. 안티조선, 의대 증원 이런 거 그냥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하다가 폭망하거든요. 이 둘은 그냥 위장했던 거다. 어쩌다 보니까 정의감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뭐 성격이 좀 이제 외골수 기질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권력에 반하는 수사랑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에 항상 반대 정치 세력에 가가지고 그쪽의 동력으로 살아나는 일이 반복해 왔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수사 이런 거 하다가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 쪽으로 가가지고 사실상 다시 특검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조국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쪽에 붙어가지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념은 사라지고 생존형 그냥 변절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조선일보의 해명문이 너무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보도를 하지 않은 이유를 통비법 위반 얘기를 해요.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 분이 대화하는 거를 제3자인 내가 녹음을 했다. 네네네. 그러면 통비법 위반이지만 부승찬 신장식 얘기하는데 신장식이 녹음을 했다. 통비법 위반 아니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왜 어려운 보도를 안 사실이에요. 하고? 뭔가 보호를 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즉 윤석열, 김건희 요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보수 1등을 자처하는 신문의 입장에서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언론사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권력적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사로서의 본령을 벗어난 일이다. 그런데 이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그 김건희 이 여사랑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열람하고도 제가 야 이거를 확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명태균 사장이 보통 보여줄 때 한 5장의 캡처가 있으면 그 중에 한 2-3개 정도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이게 공천 개입 인전 2024년에. 그런데 나중에 JTBC가 공개한 걸 보면은 주고 싶지만 나는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알기 전까지는 약간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조선일보 폐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이유인지가 앞뒤에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야 이게 보도 가능성부터 아니면 판단이 되는 건데 사실 USB로 줬다. 이게 포렌식으로 나오면 통으로 나오겠죠. 근데 USB라는 건 애초에 편집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리스크가 크다 봅니다. 우리 아이고. 우리 조 의원님. 참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나는 JTBC 폐간이 내 목표야. 목숨 걸었어. 그럼 뭐 진보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그겁니까? 그리고 행동을 한 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걸 갖고 조선일보를 뭐 폐간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행동을 한 정황이 있다. 이건 언론은 자유에 대한 침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대중분들이 이제 그걸 이런 얘기하자는 뉴스가 건 나오면 관심을 갖고 솔깃해하는 거는 사실 자극적이죠.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영부인 입에서 조선일보 폐간이 나왔어요. 영부인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뭐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왜 아니 나는 중요하냐면요. 조선일보가 없었으면 좋겠어. 또는 JTBC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고 됩니까? 그 얘기 아니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요. 조선일보가 이거를 가지고 장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폐간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폐간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결국은 명태균이가 한 얘기가 나를 건들면 이 권력은 끝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고 명태균이 얘기로는 여의도에도 몇 군데 줬고 그다음 조선일보에도 줬는데 나는 무조건 살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김건희가 이제 폐간 얘기를 그것도 짐작이잖아요. 그래도 짐작이지. 윤석열 본인도 짐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짐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도 아니고 뭘 그 말은 하고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거죠. 아니, 저 정확하게 사실만 얘기하고 무슨 뭐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다가 어떻게 사실이에요? 네네네. 또 저희가 또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창단 1주년인데 네네. 조국 전 대표 소식 뭐 한 2주간 좀 뜸했는데. 아, 그래요? 그거 말씀하시죠. 아니 난 조국 대표님 말씀 궁금해요. 네, 뭐 조 대표님은 지금 서울 남부교도소로 네네네. 이감이 됐고요. 예. 뭐 남부교도소가 서울구치소보다 좀 폭이 좁답니다. 근데 봄이 오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생활하기는 더 나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예. 복사본이군요. 예. 아직 추위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의 기운은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대한민국의 봄도 오고 있습니다. 이성구 시인의 봄을 읽습니다. 라고 해서 이성구 시인의 봄이라고 하는 시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아마도 곧 헌법재판소에서 네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하는 주문을 곧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편지도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편지를 썼어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썼느냐.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 라고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3월 1일 날 집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명규 변호사가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처단하자! 구호를 같이 했었어요. 이거 처단하자래요. 이분이 이제 포고령 쓸 때 의사도 처단하고 그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도 다 처단하자라고 하더니 또 처단하자 했어요. 문제는 그 헌법재판관들 처단하자라고 하는 집회 장소에 국민의힘 의원들 38명에서 40명 정도가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30분, 충분히 갈 수 20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가셨어요? 전 안 갔습니다. 어. 네. 여기서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자원장관이 뭐 여러 가지 표현든 처단 자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처단이라는 것이 전 장관이 해설 안 된 말이지만 이건 정치적인 수사이다 생각해요. 우리 진영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를 불공정하고 너무 과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 표현은 헌법재판소, 특히 문형배 재판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130명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찬성 집회 나갔어요. 윤석열을 탄핵시켜라 뭐 아주 극단적인 언어들을 다 쓰셨어요. 170명 중에 130명 나간 건 괜찮고 108명 중에 30몇 명 나간 건 안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는지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주장이죠 그거는. 근데 그 뒤에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천호 의원이 하신 얘기예요.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수셔야 됩니다. 처부수자!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처부수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헌법기관들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고 저는 이렇게 헌법기관이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을 때려 부수자, 처부수자, 처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자 의원님 그거 맞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광장과 여의도는 어떻게 보면 광장의 언어를 쓴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광장에 나가서 국회 언어를 쓰십니까? 거친 언어 써요. 적어도 헌법기관을 거친 언어 때려 쓰는 거 부수자, 저희가 다 처부수자라는 영상으로 얘기 하지 않아요. 광장의 찾아보세요. 언어는 거친 언어인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하자 솔직히. 저는 가장 불안한 게 저는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자꾸 이런 말이 탄핵 판결을 앞두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데 참석까지 하시면서 당내 분위기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자는 분위기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건 이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수용합니다. 대통령 측근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더라도 수용하겠다라는 발언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혼자 부정을 하면서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탄핵 결과가 나오면 그럼 당연히 기각돼도 인용하시는 자, 수용하시는 거죠?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해요? 왜 우리가 아니 얘기를 해야 이렇게 그쵸. 돈 들고 아니, 들어가라고 민주당이 그랬어요. 소추잖아요. 아니 자, 민주당이 소추했으니까 국회 측이잖아요. 국회 측에서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같아요? 누가 갔다 그랬어요? 저는 탄핵 반대했다고요. 자자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잠깐만 좀 우리 또 이분들이 또. 예.